큰 변화가 없는데요.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양극화 이게 제일 주된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분양하고 올해 부동산 시장하고는 별로 여러분들 뭐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분양을 하는 곳도 있고 분양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공급 물량을 보시려면은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나서도 한 2년에서 5년 있어야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분양 물량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에서 한 5년 뒤에 이제 공급 물량을 보시기 위해서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은 그냥 분양을 안 하고 다 짓고 나서 그걸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입주 물량은 좀 더 이제 다르게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올해 작년 다 착공 그다음에 허가 분양 다 이제 내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파이낸스 문제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건설사나 부동산 시장에 이제 쫙 밑으로 주고 있으면서 분양 시장이나 아파트 주택 건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이제 분양 착공이나 허가나 이런 것들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거의 뭐 최저치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이제 3년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시작하고 나서 한 3년, 5년 있다 공급되는데 그때 아무리 착공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또 한 3년, 5년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제 분양 시장이나 착공이나 허가나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앞으로 뭐 3년, 5년 뒤에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죠. 그렇게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바로 공급되는 것이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입주 물량도 공급은 되긴 하지만은 과거 2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이 이제 작년에 입주 물량이 조금 증가했다 올해 이제 대폭 줄어들고 경기도도 이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114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2025년 작년에 한 26만 7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었다가요. 올해 예정은 한 15만 8천 가구이니까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 들어가면은 2026년은 이제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7년, 28년 하면 지금은 이제 착공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입주 물량이나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쳐주고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년, 후내년 이렇게 가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해서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뭐 제가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겠죠. 근데 이제 수요도 봐야 되는데요. 수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금리가 어떠냐, 그 다음에 가구수 혹은 인구수보다 가구수가 더 결정적이죠. 가구수가 어떠느냐 이 부분에 이제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뭐 가구수라는 것은 3년, 5년 단위로 가구수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 가구수가 뭐 3년 지나도 대략 뭐 약간 변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년 지나면 꽤 변하는데 인구라는 것이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나 금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근데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내수가 많이 죽고 소득이 이제 낮아지다기보다는 덜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금리는 여전히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미국도 지금 뭐 3% 물론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속도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대출금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요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의 공급 물량과 경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해도 뭐 한 1.8%, 1.6% 성장, 뭐 2년 연속 이제 1%대 후반 성장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미 아파트나 이런 부분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임대료나 이런 쪽 보시면 공실률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부분이 일단 조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 핵심적에 있는 아파트는 따로 봐야 됩니다. 그것과 그 나머지로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냥 상황은 그렇게 별 좋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중에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는 시기가 되어야 그 부분에서 조금 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는 2년, 3년 이런 텀으로 볼 부분은 아닙니다. 천천히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보다도 이제 가구수를 봐야 됩니다. 가구수를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구수가 늘어나긴 하는데요. 앞으로도 늘어납니다. 2038년, 39년까지도 가구수가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가구수 증가에는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수가 증가하더라도 연령별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주로 주택을 활발하게 수요하는 사람들이 한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사이인데 거의 뭐 40대 중반, 40대까지가 거의 활발하게 수요하는데 이 가구 수는 이미 2018년을 피크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청년들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도 거의 스탑됐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가구 증가를 이끄느냐 하면은 이제 고령자들의 가구 수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들의 가구 수는 그렇게 집값을 올리는데 크게 작용을 못 합니다. 고령자들이 막 열심히 투기나 혹은 자기의 집을 반드시 마련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가구 수는 이미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년 동안 가구 수 변한 걸 보시면은 큰일 나요. 그때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오산이고요. 앞으로 20년은 과거 20년 동안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구 수가 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요 측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1년, 2년, 3년 뭐 이 단위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가구 수 변화는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속도로 그 가구 수가 나중에 줄어들게 되거든요. 2040년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가구 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택 시장의 수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구는 절대적으로 제일 큰 저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15년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 요인 부분을 특이하게 착공과 허가가 많았던 그런 기간은 또 한 5년 지나면은 공급으로 증가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한 3년 동안에 이게 뭐 여러분들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주택 착공이 거의 별로 안 됐으니까요. 그게 이제 앞으로 3년, 5년 있다가 일어날 부분. 그 이후에 또 이제 이것 때문에 한 4, 5년 또 이제 주택 시장이 또 막 움직이겠죠.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이 가구라든지 인구의 변화가 강력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한번 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별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